네, 이어서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상승 출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프리장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ADP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2년여 만에 최저치를 보여주면서 고용 데이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선물 시장이 한때 흔들리기는 했었는데요. 선물 시장뿐만이 아니라 사실 ADP 이후에 채권 금리라든지 달러는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나스닥이 약간 좀 오르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송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오,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연준이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 같냐. 연준이 이번 데이터를 보고 좀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한데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데이터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기존의 이런 흐름들만 놓고 보면은 고용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는 시그널들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은 금리 인하를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좀 왜곡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CPI 데이터 그냥 단순히 넘버만 보면은 왜 이렇게 잘 나와 할 수 있지만 사실 세부 항목을 좀 체크를 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엄청 폭발적으로 떨어졌는데 그 에너지 가격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기 전 특히나 이제 WTI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었는데요. 그때는 분명 이란과의 이런 접촉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이후에 이제 오펙에서 또 증산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관세를 통해서 사실 수요를 좀 악화를 하는 것도 WTI에게는 좀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죠. 그렇게 되면서 CPI 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잘 나온 것뿐이지 만약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변동수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요. 그거를 배제하고 보면은 CPI가 과연 좋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제가 이제 예시를 CPI로 들었지만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게 애틀랜타 GDP 나오죠. 이게 GDP에 대한 그 수치가 굉장히 좀 급락을 했었고 그 사전에 이제 애틀랜타 GDP 나오가 요번에 1분기 GDP 떨어지는 것도 사전적으로 한 달 전부터 굉장히 좀 경고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GDP가 꺾였었던 것도 이제 금이라는 거를 순수입에 이제 넣게 되면서 이제 이 수출입 데이터가 굉장히 변동이 컸었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또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데이터만을 놓고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인 답변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거는 약간의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건 진짜 이런 데이터에서 연속성이 좀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일단은 하나의 좀 문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발언을 했었던 로건도 마찬가지고 윌러 이사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네.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자체를 아예 없애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기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강하다라는 언급도 좀 해놓은 상황이고, 그다음 상황이 되거나 여건이 마련이 되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의사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준 이사들이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이 선제적으로 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게 금리를 계속적으로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명확한 상황과 조건이 됐을 때 해야지 이게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연준이 너무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지금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발목을 좀 잡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후에 금리 인하 시그널들을 좀 보여줘야 시장이 좀 안도하고 보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좀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렇게 그 이슈가 나와주면은 관세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더 좋은 그런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게 해결이 안 되놓으면은 관세 부분이 조금만 격하가 될 때쯤 되면은 막 증시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지금 타코라는 오명을 쓰게 되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매크로 이슈들을 좀 소화를 하면서 종목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부장님과 함께 철강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어제 시장이 좀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네.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나 싶었는데 또 다시 한번 긴장감을 높이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라고 말을 했고 만약에 이 조치가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미국 내 산업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에는 뭐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보호 무역주의를 좀 강조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 관세를 저 정도로 올린다라는 건 거의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와 다름이 없는데 그렇죠. 50%인데. 네, 사실 25%만 해도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세아제강 이런 종목군들이 급락을 한 것만 봐도 이게 여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를 아마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 US 스틸이 일본에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간 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 그냥 풀어놔 버리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미국에 대한 시장을 되게 좀 쉽게 볼 수 있고 또 M&A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그거에 대한 좀 우리나라는 자국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너희들 좀 조심해라는 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철강, 뭐 자동차만 문제가 아니죠. 철강이 들어가는 게 뭐 조선 쪽도 들어갈 수 있고 변압기도 사실 좀 출렁거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 관세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산업군들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주 같은 경우 사실 관세에 굉장히 취약한 업종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기업들의 매출이라든지 전망치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특정한 모멘텀이 없으면 주가가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자동차 산업군들을 보수적으로 보게 만드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또 오늘 중요한 데이터들이 여러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경제 데이터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5월 S&P 글로벌 서비스 PMI가 공개됐습니다. 53.7로 발표가 되면서 이전에 예상치보다 높았고요. 그리고 잠정치까지 웃도는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발표 직후에도 상승세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이 데이터도 물론 있지만 잠시 후에 또 11시쯤에 ISM 비제조업 지표도 5월 달 데이터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데이터 좀 어떻게 공개해 보셨나요? 일단은 뭐 좀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이 좀 들었던 게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 S&P 글로벌에서 지금은 이제 뭐 데이터들이 좀 나왔죠. 뭐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 관련된 부분에서의 좀 데이터가 나왔고 거기서도 이제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일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선제적인 수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항상 이런 S&P 글로벌 데이터를 보시면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이 코멘트를 달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돌아서는 90일 동안 유예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선제적인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데이터가 좋아졌다는 내용은 나오지만 또 재밌는 거는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고용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생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늘어나긴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선제적인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높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제조업에서도 저는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고용 부분에서도 또 서비스와 관련되어 있는 쪽이 ADP에서는 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봤을 때는 좀 좋은 흐름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다만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이 지금 데이터들이 조금씩 이 선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관세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소급해서 작용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수치만 보면은 이거 데이터는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 원문을 보실 수 있거든요. 원문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스토리를 좀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소프트 데이터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향후 나오는 소프트 데이터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올 건데 그게 이제 12 소비자 신뢰 지수만 봐도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한 달 만에 데이터가 매우 좋게 나왔고요. 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게 12 소비자 신뢰 지수 이후부터 나왔었던 뭐 S&P 글로벌 지수라든지 IM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향후 이제 1년 뒤에 대한 전망치가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자체가 관세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탁월하는 그런 오명을 쓰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러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격화가 되더라도 상당히 제한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사실 관세가 장기적으로 반영을 못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충격은 줄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이런 지표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아마 긍정적으로 해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는 공통적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관세에 대한 충격이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임금에 대한 확대도 해야 되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반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좀 높게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결국에는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감들은 매우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좋겠습니다만 철강 가격 상승 소식이 나오고 나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소식이 자동차 제조업체들한테는 원가에도 좀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소식 나오고 또 며칠 동안은 또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못했던 것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으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뭐 사실 히토류 공급 불안까지 더해진다면 뭐 글로벌 제조업이라든지 뭐 특히 뭐 자동차 산업엔 또 어떤 영향을 줄까 이 부분도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히토류가 막히게 됐을 때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재고분이 한 3, 4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소통이 잘 안 되게 된다면 지금 맹비난을 하는 이유가 중국이 원래는 히토류를 좀 풀기로 했는데 풀지 않게 되면서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트럼프 1기 때랑 마찬가지로 또 격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1기 때도 약간의 뭐 이런 협정이 잘 안 맞게 되면서 갈등이 확 나왔고 그래서 너 이거 안 한다고? 그럼 관세 할게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또 엄청 난리가 났었거든요. 6개월 동안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급에 대한 좀 흐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생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생산이 어려운 국면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타격이 생기겠죠. 가격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해지는 상황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재고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단기적으로 이제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이 좀 봉합이 되고 관세적인 부분에서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련 업종에게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전기차 부분으로 놓고 보더라도 제품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지는 상황은 사실상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P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만큼 Q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Q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지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좀 자동차 업종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이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단기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슬라도 2%대로 하락하고 있고 GM과 스텔란티스 하락, 반면에 포드 같은 경우에는 1.28% 오르고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